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HG 건담 G40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버전의 리뷰입니다. 처음에 디자인이 먼저 공개됐을 때는 아니 이질감 대박인 건담은 뭐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조립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단 조립하면서 뭔가 나는 건담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HG 라인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조립을 했었고요. 뭐 완성돼서 만지는 재미가 좀 쏠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발매는 2019년 12월 14일, 가격은 원가로 3,000엔입니다. 국내 정가가 33,000원인데 아무래도 역시 가격대가 HG라고 하기엔, 거기다 퍼스트라고 하기엔 뭔가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 건담의 디자인을 켄 오쿠야마라는 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디자인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죠. 엔초 페라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해서 좀 바로 리뷰를 볼 텐데, 확실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담이랑 비교를 딱 했을 때 이질감이 많이 들 겁니다. 참고하고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건담 G40 외형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에 딱 이렇게 눈에 들어왔을 때는 이질적이다 라는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퍼스트 건담의 각진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곡선이 많고 굉장히 독특하다 라는 느낌이 그게 되게 먼저 들었거든요. 실제로 건담 리바이브랑 비교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퍼스트는 이 느낌인데 좀 각지고 또 듬직해 보이는 그런 건데 어깨 프로포션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팔 부분은 유독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흉부 디자인이라든가 특히나 머리 디자인, 머리 센서가 이렇게 머리 전반에 걸쳐서 스티커가 붙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독특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스커트 분할 같은 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스커트 가동은 일절 존재하지 않고, 그 외에도 발 부분도 좀 널찍하다는 느낌에서 굉장히 신발을 신은 느낌이다? 운동하시는 느낌처럼 좀 바뀌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머리 부분은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 위쪽에 센서가 쫙 전방으로 깔려 있어서 이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헤이즐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뭐 다른 모노아이에서도 몇 군데 이런 느낌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래도 대단하다는 점은 이런 덕트 부분이나 발칸 부분이 파츠 분할이라는 거, 요건 좀 많이 놀랐어요. 야, 이거 HG 맞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블레이드 안테나 부분은 가운데 빨간색, 그리고 옆에 각진 부분은 또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요. 몸통 부분은 뭐 당연히 콕피트가 안쪽으로 안 파여 있고 그냥 검은색 파츠로 막혀 있어요. 이런 부분의 디자인 변경도 좀 독특하기도 했고, 그리고 잘 보면 직선이 거의 없고요. 다 곡선입니다. 콕피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곡선, 가슴도 살짝 곡선, 흉부 덕트 부분도 살짝 곡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이 굉장히 많고 덕트 분할되어 있고, 그대로 백팩으로 넘어가 보면 백팩 자체에도 우리가 알고 있던 퍼스트와는 조금은 다르죠. 일단 빔사벨이 접혀있던 부분은 이거는 펼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쭉 펼쳐서 느낌을 좀 살릴 수 있고, 버니어 같은 경우도 이중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느낌은 또 이것대로 살려줄 수 있죠. 꽤나 멋진 형태인 것 같네요. 이거는 팔 부분이 좀 이질감이 많이 들었었는데 어깨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기도 합니다. 팔 끝으로 내려갈수록 좀 두꺼워지는 느낌이 좀 셌어요. 그래도 어깨 자체의 디테일 변경이라든가 중간중간 이런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는 포인트라든가 좀 신기했고, 의외로 관절이 흰색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관절은 다 회색이죠. 근데 독특하게도 관절 전부 흰색. 이쪽은 원래 지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버전에 흰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팔뚝 부분에 이런 가동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디자인이 좀 갈라져 있습니다. 각도 좀 많이 이쪽은 좀 져 있기도 하고, 대신에 아쉬운 게 접합선, 이런 가동을 살리다 보니까 팔뚝 자체에 팔꿈치부터 내려오는 접합선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요거는 최근에 이제 접합선 가리는 설계를 많이 하는 것 치고는 좀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손 디자인도 좀 독특했는데
손등 부분에 조인트가 달려 있어서 이 손이 중앙으로 안 와요. 그래서 요건 좀 독특하긴 했어도 손가락 디테일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다 이런 식으로 다 관절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스커트 중앙에 있는 V자는 스티커, 나머지는 파츠 분할입니다. 스커트가 따로 가동하지 않게 분할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덕분인지 일단 스커트 막 덜렁거리는 일은 없겠죠, 최소. 그리고 다리 쪽도 위에서 본 것 같은 몰드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그리고 허벅지 뒤쪽에 몰드 좀 추가, 다리 아래쪽도 약간의 몰드들과 함께 그냥 심플한 형태, 그리고 발등 부분에 이런 커버 같은 게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앵클 가드가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발등 커버 같은 느낌으로 변경되었고, 발바닥 부분도 디테일은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 뒤쪽도 커버가 추가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가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목 부분부터 굉장합니다. 목 안쪽에 보면은 회전하는 거는 축관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거는 C형 파츠, 그리고 고개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도 C형 파츠. 근데 파츠 자체가 좀 두꺼운 편이어서 전혀 지장은 없고, 목부리 부분도 앞뒤 가동을 하고요. 그래서 고개를 확 들었을 때 거의 이제 눕혀서도 정면을 본다라는 느낌을 살리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깨 가동. 프레임 부분에서 위아래로 쭉쭉쭉 움직여줍니다. 그 상태에서도 팔을 크게 들어 올릴 수 있어서 라스트 슈팅 같은 것도 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볼관절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 조금은 더 유연하게, 그리고 프레임이 살살 이렇게 앞뒤로 가동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팔 가동에서 아쉬운 게 있다면 팔뚝 회전입니다. 회전을 하는데 외부 장갑이 따로 돌아서 이게 따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귀찮았어요. 이거는 고정됐으면 하는데 조금 그 부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임에도 크게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팔뚝 자체에서도 약간씩의 가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허리 가동이 가장 소름 돋는데, 일단 허리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폭이 좀 좁죠. 대신에 이 위쪽에 많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리 자체가 옆으로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게 들거나 크게 숙이거나 하는 등의 액션이 정말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쭉 펴는 느낌,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도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죠. 이 움직임 때문에 이 중간 파츠, 이 빨간 색깔 중간 파츠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따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무리하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징그럽게 바뀌어요. 그래도 전체적인 가동 자체는 상당히 넓은 편이다 보니까 화려하게 내가 원하는 포즈 어지간하면 다 잡아줄 수 있고요. 내부 구조 잠깐 보면 사방으로 볼관절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비틀어져도 어색하지 않게 앞으로 숙이거나 해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래쪽에 또 축이 있어서 꺾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회전 당연히 되고, 윗부분에 또 볼관절이 있어서 이 흉부 쪽에도 볼관절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도 유연하고, 여기도 가동 포인트입니다. 몸통 안쪽에서도 좌우 가동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아래쪽이 워낙 유연해서 말이죠. 단지 좀 신경 쓰이는 게 조금만 무리하게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좀 위쪽 볼관절이 빠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고관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커트 가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냥 움직이면은 되게 많이 안 움직여요. 단지 골반 안쪽에서 한 번, 두 번 움직이는 조인트들 덕분에 다리 자체가 골반이 밑으로 쭉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허벅지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동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총 3번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거기다가 고관절 가동도 존재하니까 총 관절만 지금 4, 5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만. 한쪽만. 굉장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볼 땐 평범했던 관절인데 옆에서 제대로 보면 엄청나게 뽑혀 나오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스커트가 가동하지 않아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 원작에서도 이 스커트 가동형은 아니었는데 그걸 더 살렸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릎도 단일 관절이지만 이 종아리 부분이 평평해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심지어 관절이 어색하지 않도록 중간에 프레임 파츠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 딸려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살려주고 있죠. 거기다 종아리 부분도 팔뚝처럼 회전하는 포인트가 내부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발목
발목 자체는 안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회전이나 옆으로 꺾는 거 많이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 커버 잘 가동시켜서 이렇게 크게 뒤로 뻗거나 크게 앞으로 굽히거나, 이때 발 자체는 3중 분할되어 있고 앞으로 살짝 빼면 가동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골반을 뺀 채로 다리를 옆으로 크게 벌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가동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본 구성은 이렇습니다. 기본 무장, 그리고 손들, 교체용 손들, 그리고 스티커 남는 게 또 있어서 좀 보여드리면, 이 G40 컨셉상 원래의 퍼스트 눈 색깔이라면 이 노란색이 맞는 건데 이 분홍색으로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색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 색깔 스티커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빔 라이플, 이쪽도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 이런 센서 부분의 색깔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긴 한데 형태가 조금은 달라졌죠. 그래서 서브 그립도 가동하고 전후 가동도 생겼습니다. 전후 가동도.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빔 라이플과는 좀 차이가 있죠. 다음은 쉴드입니다. 이쪽도 우리가 알고 있던 퍼스트 건담이 들던 쉴드와는 좀 많이 다르죠. 원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노란 색깔 이런 십자 모양의 별 모양?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꽃무늬처럼 꽃잎처럼 디자인이 바뀌고 색깔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원래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각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근데 얘는 곡선이 생겼어요. 이렇게 곡선이 생겼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안쪽도 설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이 안쪽에 손잡이 이쪽도 슬라이드 방식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이 팔뚝 조인트 이쪽도 약간은 가동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조인트가 아니더라도 접혀있는 손잡이도 존재합니다. 이걸 손에 쥐어도 되겠네요. 조인트를 이용하면은 이 백팩에다가 실드를 수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듯이 이 팔뚝에다가 고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고정 핀이 좀 얇아서 내구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게 조금 흠이네요. 빔사벨 파츠야 기존에 들어있던 빔사벨과 같은 파츠고요. 손 모양이 굉장히 화려한데 총 5개의 손이 들어갑니다. 무장손이 한 세트, 그리고 편손 한 세트, 라이플손 1개. 근데 이 손은 무장손은 아까 잠깐 보여드려서 화려한 거 보셨잖아요. 근데 진짜 편손이 진국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손가락에 지느러미 따로 없고 손바닥이나 이런 데 디테일도 상당히 좋아요. 야, 이게 144분의 1인데 엄청 신경 썼더라고요. 라이플 손도 마찬가지로 신경 꽤 썼습니다. 검지손가락만 펼치고 있는 형태 화려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상자입니다. 상자. 제가 언박싱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상자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그냥 상자 자체만 전시해도 이쁘겠다 생각이 먼저 들고, 원래 이 G40 자체가 켄 오쿠야마 씨가 디자인한 건담인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상자 바닥에 이렇게 책자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사고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에요. 이 G40에 대한 소개 책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안쪽에 보면은 디자이너의 코멘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터뷰 같은 게 들어 있거든요. 이분이 디자이너신데 이게 아마 들어보실 만한 걸로 하면은 이제 엔초 페라리를 디자인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콜벳 시리즈나 이런 쪽으로도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왜 이제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인지, 왜 산업 디자인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풀 컬러로 굉장히 화려하게 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컨셉 아트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이 컨셉 중에 굉장히 많이 화려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 꼭 이런 거 말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랑 요거, 이렇게 2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스트 건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보다는 이쪽을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보네요. 그리고 이쪽이 가동 관련된 이제 컨셉 아트들인데 이쪽도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코어 파이터 설정이 아직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코어 파이터 자체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허리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흉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백팩의 버니어도 코어 파이터의 일부다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어 파이터 컨셉으로 이제 다시 다른 걸로 뭐 MG도 좋으니까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가면 컬러 가이드와 함께 책자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몇 개 액션 포즈 취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라이플 액션 같은 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되는 포즈, 라이플 포즈입니다. 이렇게 옆을 딱 쏘는 그 형태이기도 하고, 이거 말고도 이건 또 라스트 슈팅을 빼먹을 수는 없죠. 허리 가동이 좋다 보니까 특히나 이 골반부터 겨드랑이까지 오는 이 라인이 쭉 하고 벌어지니까 진짜 사람처럼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상당히 화려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즈입니다. 빔사벨 액션. 무릎 꿇고 딱 땅에 착지하는 그 모습. 이게 골반이랑 이런 것 덕분인지 상당히 역동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쪽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듯한 느낌 들면서도 완성된 포즈 보면 이건 이거대로 상당히 화려하게 잘 됐거든요. 야, 좋습니다. 허리 부분도 이게 액션에 거의 막 특화되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포즈가 술술 잘 잡혀요. 정말 재밌습니다, 만지는 게. 이 쉴딩에 있는 손잡이 덕분에 이렇게 쉴드를 앞으로 잡는 액션도 가능합니다. 해서 조금만 꺾어서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미있고, 마지막으로 포즈 또 볼게요. 라이플을 뒤쪽으로 발사하는 이 포즈도 저 허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될 것 같다 해서 한번 취해봤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되네요. 뒤에 공격을 피하면서 딱 발사하는 그런 형태. 상당히 화려하긴 하네요, 액션들이. 근데 단 한 가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스탠드 조인트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베이스를 사면 들어있는 이 다리 사이에 끼우는 파츠 있죠? 이거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용 스탠드 조인트가 있어야 좀 튼튼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 건담 G40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버전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관절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만지는 재미가 또 있는 그런 프라가 아닌가, 그게 더 강한 프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켄 오쿠야마 씨가 디자인한 이 리파인한 건담 말고 완전히 새로 디자인한 건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이 정도면은 다른 거 아예 오리지널로 만들면 어떤 게 나올까, 그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좀 즐겁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독특하고도 좀 신비한 퍼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박스가 일단 고급스러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이건 박스도 못 버리겠더라고. 너무 이 무광 블랙에다가 실버 반짝반짝 요게 너무 이뻐서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뭐 전반적으로 재밌게 잘 만졌고요. 이 4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 특별판이다라는 데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외형은 10점입니다. 외형을 거의 디자인 그대로 뽑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았고요. 뭐 관절 색깔이 바뀌었다거나 뭐 굉장히 독특한 좀 라인이라든가 곡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은근 많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퍼스트라고 하기에는. 재밌었어요. 다만 팔에 있는 접합선은 이제 개인에 따라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신경이 많이 안 쓰이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도세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신경이 쓰이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동 특성은 9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참 좋았으나 이 팔뚝이 돌아가는 부분은 전 좀 많이 좀 그랬어요. 포즈를 잡을 때는 각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잡다 보니까 팔꿈치 움직일 때 얘가 돌아가 버리면 이게 또 귀찮더라고요. 계속 이게 돌아가니까. 뭐 그거 말고 골반의 가동이라든가 무릎 가동, 단일 관절인데도 완전히 접히는 부분이라든가 발바닥 가동하는 부분 등등 정말 HG인데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HG 자체의 터닝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참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무장 부분은 딱히 나무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0점입니다. 쉴드 수납도 되고요. 라이플 같은 경우도 잘 손에 쥐어주고 심지어 손바닥 고정하는 핀이 있어서 고정도 잘 돼요.
그리고 빔사벨도 접히는 기믹도 존재하고요. 뭐 특별히 이렇다 할 부분은 없었어요. 다만 무장 말고 이제 기믹 부분이 조금 2% 아쉬웠죠. 9점입니다. 스탠드 조인트가 따로 들어있지 않고 스탠드 끼우라는 3mm 조인트 같은 것도 없어요. 애초에 완전 특별판이다 보니까 얘는 범용성 자체가 딱히 없어요. 완전 얘 전용입니다. 다른 HG 뭐 리바이브라든가 요즘 나오는 것들은 공용 폴리캡, 공용 조인트를 쓰면서 개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쉽게 하게 만들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조인트가 공용이 없고요. 3mm 조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신경 쓰일 수 있죠. 거기다가 목 관절 같은 것도 폴리캡을 안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퍼스트의 얼굴을 이식해볼까 하는 것도 조금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가공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성비 부분에서는 저는 납득을 하는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 아무래도 고급적인 코팅지에다가 풀컬러인 책자 들어있지, 박스에도 코팅되어 있고 파츠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준입니다. HG 그것도 퍼스트를 만드는 것 치고 정말 많은 수준의 파츠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그래도 이게 HG라는 타이틀 그리고 퍼스트 건담이라는 이름만 듣고 36,000원이야 정가 이래버리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9점을 주게 됐는데 저도 좀 처음에는 가격대를 놀랐어요. 3,000원? 퍼스트? 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게 됐던 게 예전에 여러분들 문건담 기억하시나요? 야 문건담 야 저게 인지도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데 저게 왜 3,000원이나 해 HG가 했는데 조립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서 조립할 때 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때 3,000원의 HG가 문건담이 그랬는데 퍼스트로 3,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안녕! 빠바시!